여러분, 지근과 속근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It's a little bit crazy. You're suddenly blurry now. I wonder if anything was real. All our history's hazy, like driving in the pouring rain. Are we in too deep? 아무도 없는 자연이니까 좀 벗겠습니다. 저는 지금 13일째 전국 마라닉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마음의 고향 같은 바로 거제. Tell me that you're sorry. We'll make 전국 투어 소식은 뒤쪽에 담아드리고 우선은 이 지근과 속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707일째 매일 달리기를 부상 한 번 없이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상을 관리했던 수많은 방법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려왔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이 지근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의 근육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내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장근, 그리고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근, 마지막으로 뼈와 뼈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골격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근이나 심근은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죠. 자율신경계나 호르몬 등이 알아서 관리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골격근은 정확히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격근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잘 컨트롤 하는가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골격근은 다시 속근과 지근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속근과 지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달리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속근과 지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속근은 속자가 이 빠를 속자예요. 순발력 있고 힘있게 빠르게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인 거죠. 반대로 이 지근은 늦을지 더딜지 자를 써서 천천히 오래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입니다. 이 속근은 빠르지만 크고 두껍고 이완과 수축을 하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빠르고 큰 힘을 쓸 때 주로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반면 지근은 이 속근에 비해서 이완과 수축의 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느리게 반복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겠죠. 잘 지치지 않고 부상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자, 단거리 육상 선수와 마라톤을 비교해보면 바로 보이죠. 순간적인 힘으로 최대한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단거리 선수는 이 속근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키운 결과 근육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면 킵초게 다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정상급 마라토너들은 속근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된 지근을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육들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초보 러너들이 부상을 자주 쉽게 당하는 이유 명확하죠? 우리는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0분 이상의 거리를 오래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보라면 이 30분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울 수가 있어요. 평생 달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근이고 지근이고 모두 다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몇 번 달려보니까 달리기가 너무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내 근력의 능력치보다 더 빠르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근보다는 속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종아리든 허벅지든 부상을 자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707 동안 속도를 내서 달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속도를 내서 달리는 횟수는 확연하게 줄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겠죠. 얼마나 빨리 달려야 속근이 쓰이고 얼마나 천천히 달려야 지근이 쓰인다는 거야. 이건 당연하지만 개인의 능력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을 때 어떤가요? 뭐 평균적인 체력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숨이 차지 않을 거예요. 이때는 지근으로 걷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는 분들은 아주 가볍게 달리기는 호흡이 편한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면 호흡이 거칠어지죠. 숨이 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지점이 내 능력치 이상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지금보다는 속근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 그래서 완전 초보시라면 걷거나 아주 천천히 달릴 때 지근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러닝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1km당 한 6분, 7분 정도 요때 지근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죠. 뭐 늘 그렇게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능력치가 잘 향상되지 않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달리기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제 경험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잘 달린다의 기준이 또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경우에는 예전에 그렇게 부상의 위험을 안고 부상을 참아가면서 스피드를 내서 달렸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달리기 능력치가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먼 거리를 달려도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가끔 속도 내고 싶을 때는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보 러너라면 굳이 스피드를 내서 뭐 인터벌이나 빨리 달리기를 섞지 않아도 충분히 이 느리게 달리기, 지근을 강화시키는 달리기만으로도 꾸준히만 하면 이 달리는 시간과 거리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속도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목표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1km, 3km를 빠르게 달려야 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매일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 훈련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잘 늘지 않는다. 이 구간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게 열심히 속근만 키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평소 달리던 속도의 한 70% 정도로만 달리면서 대신 달리는 시간과 거리를 좀 더 늘려보세요. 5km, 7km, 10km 이렇게 지근을 단련시켜서 속근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속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이 지근을 단련할수록 통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707일째 매일 부상 없이 잘 달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방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연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비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진 게 느껴지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천천히 달리기, 지근을 단련시킨 달리기의 형태가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속도를 낮춰서 달려보세요. 오히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몇 주씩 아파서 쉬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잘 살피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전국 마라니 길주 네 번째 이야기는 울산의 슬도에서 시작합니다. 동이 터오는 먼 바다를 향해 줄을 지어 나아가는 어선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선들만큼이나 부지런한 우리의 울산 마피아 여러분도 힘찬 새벽 기운을 내뿜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울산은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늘 이 슬도가 그리웠습니다. 울산 마피아 희봉님은 이곳을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그곳에 여행자도 그리고 울산의 러너들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검은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검은고 슬자를 써서 슬도라 불린다고 하는데요. 저도 잠시 바다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에 취해봤습니다. 이 슬도에서부터 오늘의 목적지인 대왕암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데, 해안을 따라 이어진 바닷길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길이었습니다. 분주한 어선과 대왕암 사이로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대왕암은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떨어진 형상이라고도 하고 신라시대 삼국 통일을 이룩했던 문무대왕의 왕비가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용이 되어 울산 동해의 대암 밑으로 잠겼다는 신비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왕암의 끝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러너들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주었네요. 이곳 대왕암 공원에는 최근 길이 303m 규모의 출렁다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다 위로 이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대왕암 주변의 해안 비경을 짜릿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날 촬영본은 마이크 고장으로 아쉽게도 소리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로 울산과 경주를 이끌어주고 계신 지역장 애플님, 늘 마피아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불과 반년 만에 총 18kg을 감량하셨다는 원숭이 수건님, 대단하시죠? 그리고 마피아의 소문난 인꼬 부부 희복, 천리양 부부입니다. 천리양님은 병을 이겨내고 이제는 하프코스에 도전할 만큼 대단한 러너가 되셨습니다. 천리양님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간식들은 울산의 따스함을 제 가슴에 한 번 더 새겨줍니다. 다음 여정은 부산. 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